안녕하세요. 도니누TV 크리미널즈 닥터 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영철에 대해서 이 언론에서 집중 다뤄왔던 것 이외에 이 엑스트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랄만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연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형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연히 사형이 집행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유영철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빨간 명찰을 달고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결수로 빨간 명찰을 달고 교도소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후회하기는커녕 유영철은 잦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유영철은 어떤 사람입니까? 11개월 동안 이 부녀자와 논인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11구의 토막을 낸 시대의 살인마입니다. 그리고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린, 각인시킨 장본인입니다. 누구나 악마로 기억하던 유영철이 잊혀진 동안 악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유영철 건거에 1등 공신하던 이 보도방 업주 노모씨, 현재 마약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의 이유를 물어보니 유영철 사건과 관련해서 살인 현장 검증에서 참여하면서 강한 충격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마약에 더 빠져들어 결국에는 뽕쟁이로 전락하였다는 것이죠. 그 전에 자살도 시도한 전력이 있고요. 살인 피해자의 한 사람 노점상 안모씨, 살해 당시 이 순번이나 칼에 찔려 살해당하고 시신은 월미도 기름탱크에서 당겨 불태워지고 뒤늦게 유족들은 겨우 시신의 몇 점 정도를 수거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제들은 강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해서 동생 2명은 결국 자살을 했고 1명은 자살 미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충격으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사건 이후에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이 연쇄살인범의 피해자 유가족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멀리에서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담당을 했던 경찰관들은 사명감이나 이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특진은커녕 자천을 당하였답니다. 이 자천을 당한 이유가 참 웃긴데 검찰 송치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유영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고 그 형사는 일본 후지TV에서 이 피해자 유족에게 기자회견장에서 유영철의 모자를 벗기면 살해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첩보를 듣고 발차기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변명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영철은 뽀로놈을 불법 반입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실제 교도관에게 뒷돈을 주고 일부 만화, 성인 화보지, 야설 같은 잡지를 밀반입하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각이 되자 유영철은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건들면 폭발한다. 이런 폭언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이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런 개구리 같은 세상입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가정 파탄나고 이런 시베리얼 벌판입니다. 방송이라 욕은 자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크리미널즈 닥터 형이 진지하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형수 1인당 연간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형수가 66명이니 단순 계산만으로도 한 13억 정도가 이들을 먹고 재우고 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형수는 독방 수용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혼자 방을 사용하고 있고 노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황제로 불려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논란이 휩싸입니다. 법정 최고형량이 사형이 있긴 하나 이 김영삼 정권 말기 그때 23명을 사형을 집행한 이후 현재 21년째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형이 집행될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다소 사형 집행을 시도했던 부분도 있지만 외교부와 이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유보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추격자는 유영철의 연쇄살인을 모티브로 하여 보도관 주인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자를 추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추격자에서 유영철 역을 맡았던 하정우 또한
배역에 몰두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고 화를 내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미친 또라이 역을 하면 배우라도 쉽지 않은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행형사소송법에서 사형 집행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이 흉악범에 대해서 사형 선고는 내리고 있지만 사형 집행은 현재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전형한 사형수만 4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인 사람은 한 16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현행법으로 무기 인정을 받은 후 20년 정도가 지나면 가석방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이 풀려나서 우리 주변에 살인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청률 48.9%를 기록한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서 주인공 김기사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8년간 복역 중 가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김기사가 범인으로서 누명을 씌웠지만 실제의 경우에는 살인범이 무기수로 전형을 하고 20년 이상이면 가석방이 요건이라고 실제로 밖으로 세상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죄감은 누구에게 공평한가요? 인권 보호는 피해자보다 범죄자에게 우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마에게 인권이란 사치입니다. 사형 폐지론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사형이 꼭 집행해야 할 악마에게 말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정신병원에서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격리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사이코패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는 이 소시오패스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이코패스라고 보려면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보다도 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적으로 더 무감각해야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정신치료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이코패스 판정 테스트 PCLR이라는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38점을 받은 살인마 중에 살인마 유영철에 대해서 범죄와 범죄 심리 분석을 통해서 그가 왜 사이코패스 분노형 범죄자인가에 대해서 샅샅이 제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